코로나 사태 속에 노동절을 맞은 미국 노동자들은 올해 유례없는 세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대학생들이 늘어나자 상당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집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로 축소시킨 타겟티드 구호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손 소독제를 바르고 촛불을 켜다가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에 대거 몰리면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노동절을 맞은 1억 6천만 미국 노동자들은 올해 5명 중에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대란과 실업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세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일자리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2022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삼중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미국의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여 년 만에 가장 뼈아픈 세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 노동절까지 거의 630만 명이나 감염되고 사망자도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3월 1일에 미 전역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최대 4,200만 명까지 실직했다가 1,700만 명이 복귀했으나 아직 2,500만 명, 즉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실업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들만 계산하는 미국의 8월 실업률은 8.4%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지만 1,36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으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수령자들도 1,32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이 주당 600달러가 7월 말에 끊겼다가 최근 들어 재개되고 있으나 300달러로 반감돼 자영업자, 파트타임 실직자들까지 합하면 2,500만 명 이상이 생계마저 어려운 생활고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9 패키지가 4개월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1억 6천만 노동자들이 1,200달러씩 받지 못하고 2,500만 실직자들은 실업수당마저 턱없이 부족해 생필품 사기가 어려워졌으며 4천만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노동자들은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 격차가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탑 10%의 고임금 직종에선 연봉 4.5%는 인상된 반면 하위 10% 저임금 직종에선 고작 0.7% 올라 부의 불평등, 빈부차가 상당한 상태였는데 팬데믹으로 더 극심해졌다고 CBS 뉴스가 지적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고임금 직종에서는 대부분 재택근무로 전환돼 저임금 직종보다는 코로나 감염 위험도 낮고 대량 해고와 소득 상실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칼라 저임금 직종 중에선 그로서리 스토어 등 필수 직종 노동자들은 실직의 고통은 피했으나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 일을 해야 했고 식당과 레저 등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모두 문을 닫는 바람에 정부 지원으로 생존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인 여성 노동자들일수록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때나 개학했을 때 차일드 케어 도움받기가 어려워져 아버지들보다 3배는 더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 콜로라도 대학, 제임스 메디슨 대학 등 상당수 대학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무증상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들이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을 집으로 복귀시키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보낸다면 지역사회에 신규 감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이후로 가을 학기 문을 연 대학 도시들이 바이러스 확산지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아이오와 등 약 100여 개 지역에서 학생들의 복귀 후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구의 최소 10%를 차지하는 203개 카운티를 추적 조사한 결과 100여 개 카운티에서 8월 초와 비교해 최고 확산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선 신규 확진자가 800여 명을 넘어섰고 텍사스 A&M 대학가는 8월 마지막 한 주에 7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오와대도 전체 수업의 4분의 1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지만 개강 직후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와 술집으로 모이며 감염 확진자가 급증해 핫스팟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의 수업은 90% 이상이 온라인 상태였지만 학교 기숙사 750여 명과 10,000명가량은 캠퍼스 근처에 머물며 1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감염된 학생은 집으로 보내지 않고 격리돼 모니터링 중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제임스 메디슨 대학은 개강 후 약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콜로라도 대학, 뉴욕 주립대학 등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검사 없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감염 확산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대학 측이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일부만 선택해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로 대폭 축소시킨 이른바 타겟티드 구호 법안부터 표결 처리할 움직임을 보여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특정 목표 구호 법안은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일단 제외시킬 것으로 보여 최종 법 제안은 물론 상원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촉진시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연방상원 개회에 맞춰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둘로 나눠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8일 개회하는 대로 1조 달러 규모의 실습법안에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을 일단 제외하고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지급과 중소업체 PPP 지원, 안전한 학교 개학 등만을 담은 일명 스키니 법안 또는 타겟티드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방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개회하는 대로 특정 목표를 담은 타겟티드 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 한 달 후에 더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let's do a more targeted bill now. If we need to do more in 30 days, we'll continue to do more. But let's not hold up the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businesses that need more support. 이는 공화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둘로 나눠 1차로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짜리 타겟티드 법안부터 처리하고 한 달 후 부족하면 2차로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이번 주 표결 처리하려는 타겟티드 구호 법안에는 5천억 달러일 경우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은 일단 빠지게 되고 연방실업수당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7천억 달러를 선택할 경우 양당이 합의하고 있는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피스밀 방식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안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공화당 행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본격 움직이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도 구호 패키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하는 초읽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역정부 지원액을 주지사 협의회 요청대로 5천억 달러로 잡아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려 타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해 민주당 지도부가 곧 협상 타결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총규모 1조 5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되면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연방실업수당 400달러 내지 600달러 사이로 연말까지 지급,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PPP 2차 시행 등이 모두 9월 말이나 10월 초 사이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손 소독제를 바른 뒤 촛불을 켜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촛불은 여성의 손에 옮겨 붙었고 작은 불씨가 세정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손 소독제는 마스크와 함께 방역 필수품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손 세정제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인화성 물질이라며 안전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고 생활 방역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손소독제. 최근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촛불을 켰다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촛불을 켜다가 순간 발생한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 여성은 손소독제를 바른 뒤 촛불을 켜려다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손소독제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만큼 직사광선을 피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길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손소독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손소독제 사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재의 위험입니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과 가연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브를 사용하는 경우와 촛불 사용 시 그리고 손소독제를 차량 내부에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차 실내 온도가 높아져 자동차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나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손소독제 에탄올이 기체로 변해 확산됐을 때 라이터, 불꽃, 차량 내 시거잭 등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핑 손소독제 사용 시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손소독제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소독제에 함유된 에탄올 농도는 70%에서 80% 정도인데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안구 표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알코올에 함유된 손소독제와 관련한 화재 사고는 낮은 편이지만 코로나 이후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주의 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라이터, 가스스토브, 히터와 같은 불꽃을 발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기 전 손소독제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길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9월 들어 우편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악의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에 대거 몰리면서 배달 지연 등으로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가 나중 우편 투표 개표 결과 조셉 바이든 후보의 역전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불복 사태를 빚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 백악관 레이스마저 최악의 경우 전대미문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주에서 우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함에 따라 우편 투표가 급증하게 되고 11월 3일 투표일까지 당국에 도착이 안 되는 지연 사태가 속출해 선거일의 승자와 수일 후 개표 완료의 승자가 다를 수 있고 그러면 불복 사태로 번져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 지역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는데 전체 21%인 4,400만 명에 해당됩니다. 특히 격전지들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조지아 등 34개 주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 전체의 57%나 되는 1억 1,800만 명이나 됩니다. 뉴욕과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사유를 대도록 의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데 전체 22%인 4,600만 명이 해당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무려 8천만 명에 달해 2016년 대선 때보다 2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가 급증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2배는 더 많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인 듯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사기 부정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한 다음 투표일에 직접 나가 미투표자로 분류돼 있으면 다시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말해 두번 투표 발언 논란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직접 투표를 꺼리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거 우편 투표를 선택해 예상대로 8천만 명이나 몰린다면 평균 7일 걸리던 우정공사의 배달이 곳곳에서 지연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3일 선거일까지 도착하지 못해 개표되지 못하는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특히 대선 승부를 가를 격전지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대부분 직접 투표에 나서는 열성 지지자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로 나타난 후에 우편 투표가 모두 집계돼 개표되면 바이든 후보 승리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일 만에 승자가 뒤바뀌는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게 분명해 2020년 미국 대선은 팬데믹에 이은 대혼란, 헌정 위기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공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 오건 주지사님과 유미 오건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오건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지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꽃을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부는 심어요. 심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미오건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살피라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2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한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뭐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신 그 빚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랜드로 주지사로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손자 손녀 차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예,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랜드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 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 조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뭐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